좀 영역을 확대해서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차장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바로 일발장전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다루기 싫다고 제가 그랬는데 또 얘기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게 지금 시장의 또 중심이니까. 오늘 주제는 트럼프 대통령발 단기적인 역풍입니다. 역풍. 역풍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거고. 내용도 이미 노출이 됐습니다. 계속 새벽에 반복된 내용인데요. 부양책에 대한 거절, 대선 이후에 협상을 다시 재개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중단을 시사했는데 오늘 저녁에 또 뒤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지금 발언이 자꾸 이슈가 되고 헤드라인 리스크처럼 하나 좋은 얘기 할 때마다 오를 수도 있고 또 나쁜 얘기하면 확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이 대선 전에 백신을 고대했던 그 백악관이 FDA의 승인 기준을 강화할 것을 저지한다고 그랬다가 오늘 아침 또 지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 지금 조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점 하나에 님이 되고 남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진짜 판단하기 어려워요. 근데 하여튼 변동성은 왔다 갔다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조급하죠. TV 대선 토론 이후에 지지율 격차가 16%포인트까지 지금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 후보가 계속 올라오니까 자기가 사실은 떨어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내뱉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포인트는 주식 시장에 대한 이 뷰가 사실 자기의 업적이잖아요. 엊그저께, 병원에서 나오면서 그리고 또 주가가 올라가니까 딱 트윗에다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다우지수를 자랑하면서 이제 조만간 증시의 사상 최고치를 기대해라. 그러면서 준비해라. 그러려면은 빨리 선거에 투표해라. 이렇게 종용을 했어요. 그럼 과연 시장을 망가뜨릴 것인가? 하여튼 저분이 지금 시장 손가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동훈 차장님. 하시기는 싫으시겠지만 저처럼 잠깐.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하라 내용하고도 좀 상당 부분 좀 겹치죠. 이제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뺄까 하다가 할 게 없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얘기인데요.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기 퇴원부터 해가지고 일련의 그 과정들이 조금 이제 지나치게 좀 강행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뭔가 승부수를 던지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부양책에 대한 협상을 일단 중단한 것도 저는 그러니까 지지층의 결집이라든가 그거보다 지금 이제 우선시한 게 트윗에 계속 아침 내내 전 트윗만 확인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요즘은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트윗 또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보다 이제 먼저 시급한 것이 지금 대법관의 인준 그 부분에 대해 방점을 찍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자기 지지층에 대한 어떤 결집의 어떤 그런 메시지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부분들 어제 같은 경우는 펠로시 하원 의장뿐만이 아니라 펄 연준 의장까지 나서서 이제 지금 빨리 재정부 향수 써야 된다는 얘기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완전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그런 계산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 격차가 이제는 10% 밑으로 나온 여론조사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10% 이상 나오고 있고. 대충 41대 54가 이제 공식적인 집계인데 16%포인트면 54보다 더 위겠죠. 조 바이든 후보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41%라는 숫자가 집권 기간 내내 그 숫자예요, 사실은. 거기를 내려가지도 않고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이게 콘크리트 지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그 확장을 못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당선 가능성 이거는 지금 이미 6대4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후보 6대4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한 달도 안 남은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진짜 이런 트럼프 리스크도 얼마 안 남은 게 아닌가라는 너무 섣부른 예측일 수도 있지만은 시장이 너무 그동안 이것 때문에 너무 지금 고생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시장의 측면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게 결국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아닌가. 그러니까 트럼프 리스크의 클라이막스다라는 저는 표현을 쓰고 싶고 하여간에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요. 사실 저게 정량적인 평가가 안 되고 정성적인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측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산업 섹터라든지
개별 기업들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확 바꾸기도 뭐하고 뭐 김해 매니저는 그래도 좀 뭐 저런 얘기보다는 사실 디테일한 얘기들을 좀 많이 네.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찌 보면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던 것처럼 뭐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상존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한 달여 앞으로 이제 다가온 한 달도 안 남았죠, 이제. 11월 이제 초에 미국 대선이 이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누가 이기던 간에 이제 대선 이후에도 분명히 후폭풍은 있을 거예요. 지금 바이든 후보가 이제 지지율 격차가 좀 많이 좀 벌어지고 승기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당장 보면 뭐 그동안에 미국 증시 이제 랠리를 주도했던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반독점 규제와 관련된 또 이슈 때문에 주가가 또 추락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나타났잖아요. 미국 하원의 반독점 소위원회에서 이제 공용 IT들을 해체하자라고 촉구와 네. 발언 그쵸.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사실 하원은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도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민주당도 시장 친화적이다라고 꼭 얘기할 수만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정책적인 불확실성 결국에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를 이제 떠받쳐왔던 대형 기술주들의 랠리가 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바이든 후보가 또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에 또 득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을 했을 경우에 득실, 이게 상당히 이제 복잡한 셈법으로 계속 좀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종합적인 상황 자체가 증시에는 불확실성을 좀 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제도 제가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IT 종목들을 좀 주목을 좀 해보자는 말씀을 좀 드린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믿을 건 실적이다. 당분간은 IT 내지는 치료제나 백신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 이 양축을 가지고 시장이 이제 바벨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내일인가요? 네, 내일. 아마 오늘 오후에 발표되지 않겠나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이게 오후에요? 저도 내일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뭐 듣기로는 좀 빨리 나올 수도 빨리. 있다는 얘기가 뭐 또 돌고 있기 때문에 빠르다는 이것도- 얘기는 예. 자신 있거나 그렇죠. 그렇죠. 높거나 실적이 좋다는 이런 얘기겠죠. 나쁜 네. 거를 빨리 하지는 맞습니다. 않아요. 상식적으로는 보통 시간을 앞당겨서 실적을 발표하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힌트가 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래서 또 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면 지금 네. 이제 자막이 막 나오고 있는 것처럼 공룡 IT가 결국 민주당의 명분은 이런 대형 IT 기업들이 오히려 혁신을 좀 저해하고 있다라는 명분이거든요. 네. 스타트업이라든지 새롭게 이제 계속해서 혁신을 추구해야 되는 기업들이 탄생을 하는 걸 오히려 이제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거의 뭐 반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체를 해줘야 새로운 이제 혁신이 좀 제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거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명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명분은 뭐 거창한 얘기지긴 하지만 전체적인 이제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IT 산업 자체가 내년도에 결국은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턴어라운드 되고 있고, 차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삼성전자 오늘 뭐 장 끝나고 실적 발표가 되든 아니면 내일 발표가 되든 어쨌든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굴곡 정책적인 어떤 불확실성에도 좀 버틸 수 있는 내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디에 많이 있는가. 결국에는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실적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펀더멘탈적인 어떤 밑바탕이 좀 있는 기업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이제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어찌 보면 만약에 시장이 흔들리거나 조정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쪽 섹터에 좀 집중을 하시는 거. 그 다음에 또 한쪽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카드는 결국에는 백신이 됐건 치료제가 됐건 본인이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본인이 직접 이제 테스트를 받았잖아요. 네. 어떤 치료제가 됐건 간에 본인이 직접 테스트를 받고 건재한 모습을 이제 과시를 했기 때문에 요걸 바탕으로 이제 선거 전까지 뭔가 이제 드라마틱한 뭐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이라든지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명히 또 공개를 할 수 있을 만한 카드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종목 전략으로 보면 요 두 가지 섹터가 나름대로는 변동성 장세에서 조금 버틸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실적이라는 부분도 중요한 펀더멘탈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그래서 사실 관련주라고 하긴 뭐한데, 어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제 곡물 가격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우리는 또 휴장을 하지만 미국 농무부 USDA에서 이제 수요 예측 결과를 또 내놓는데 상당히 빅 이벤트일 거라고 보는데, 지금 수요는 굉장히 타이트할 거예요. 공급은 수요는 굉장히 많고 공급은 타이트하고, 그래서 가격이 어제 제법 많이 들썩였어요. 2%에서 3%까지 쭉 오르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그래도 상승은 유지됐지만 조금 반납하긴 했죠. 근데 곡물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 사실 조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이 그린 뉴딜 이슈가 크잖아요. 대체 에너지도 그렇고, 결국에는 또 먹고 사는 문제는 제가 늘 많이 반복적으로 드리지만
실제 식량 가격이 제법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언론들이 많이 안 다룬단 말이죠. 아직 먹고 살기 편한 건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백신만 지금 뭐 많이 먹어야 되는지 맞아야 되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관련 기업으로 또 뽑은 게 뭐 그린 플러스라든지 농어바이오 이런 기업들 어떨까요? 여기다 뭐 좀 첨삭을 좀 해주신다면은. 뭐 그린 플러스 같은 종목은 사실 굉장히 좀 그 흥미 있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종목이고 이게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들 자체가 시장에 굉장히 독특한 그 독보적인 그러한 비즈니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특징적이죠. 뭐 아시겠지만은 이게 첨단 온실 전문 업체입니다. 이게 그 온실 시공이라든가 또 온실 설계부터 해가지고 일관적인 그 프로세스를 다 하고 있는 회사가 이런 그 그린 플러스라는 회사고 그 안에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 팜 시스템까지도 최근에는 접목을 시키면서 이게 뭐 상당히 좀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덜 알려져 있지만은 앞으로는 상당히 저는 이런 그 산업이 굉장히 유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매스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어떤 그 지금 곡물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굉장히 지금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어느 나라든지 간에 워낙 그 엄청난 기후의 어떤 그런 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곡물의 중요성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저는 이 그린 플러스 같은 종목 굉장히 좀 관심 깊게 봐야 되는 이런 종목이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하고 산업 패턴이 좀 다르죠. 그렇죠.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단순 농장의 이런 그 1차 산업적인 것이 아니라 IT하고도 접목이 많이 시켜지기 때문에 우리는 또 IT는 강국인데 그렇죠. 실제 이 식량 자금 문제 뭐 중국도 지금 사실은 공공연하게 식량 문제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북한은 뭐 말할 나위도 없고 지금 그죠. 하여튼 뭐 식량은 근데 우리 관련 기업들이 적기 때문에 언급하기는 좀 모호합니다만. 지금 이제 꼽아주신 종목 중에 저도 이제 그린 플러스에 이제 한 표를 좀 드리고 싶은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아직 뭐 기업이 많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피부에 느끼기로 이미 미국이나 뭐 중국과 관련된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것보다는 사실상 식량과 관련된 소위 말해서 식량난을 아직까지는 체감적으로 많이 느끼고 계시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관심도가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실제로 많은 기업들, 해외 기업들이 이제 주가 움직임을 보면 이런 곡물이라든지 식량과 관련된 기업들이 지난 여름에도 홍수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재해 그리고 뭐 태풍, 허리케인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국민들께서 체감적으로는 많이 좀 느끼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조금 소외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 플러스는 뭐 기술적으로 보면 자리가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충분히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저희가 뭐 여러 차례 언급을 한번 드렸던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저도 그린 플러스 말씀드리고요. 번외로 한 종목 좀 추가를 한다면 어쨌든 흘러가는 상황 자체가 지금 바이든 후보 쪽으로 일단 좀 힘이 좀 쏠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민주당이 공화당과 가장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색깔, 그건 결국은 이제 신재생, 친환경과 관련된 이슈라고 보여지거든요. 해상 풍력 이슈가 또 조만간에 등장할 것 같은데. 그래서 풍력이라든지 뭐 태양광과 관련된 그런 이제 종목들 좀 언급을 좀 드린다면 결국은 제가 이제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DMS 그리고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뭐 유니테스트 이런 기업들이 또 공교롭게도 IT가 또 본업이에요. IT가 본업인 회사들이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또 신규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DMS라든지 유니테스트 이런 기업들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나름대로 괜찮은 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는 이동근 차장님 혹시 뭐 저도 지금 뭐 김영민 매니저께서 말씀하신 종목들이 굉장히 좀 좀 저도 공교롭게도 종목이 막 등장하면서 좀 겹치는데 사실 뭐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IT의 그 베이스를 두고 있다는 게 저도 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새로운 산업으로 하는데 그게 시장의 트렌드하고 딱 맞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은 뭐 뿐만이 아니라 뭐 전기차, 수소차 같은 경우도 기존에 하던
다른 사업에서 이쪽을 확장을 시키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라든가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앞으로의 어떤 건 기대감이라든가 포텐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시장의 어떤 그런 또 흐름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장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종목이 하나 더 생각났는데요. 네네, 추가해 주시면 결국에는 지금 이제 시장 트렌드 안에서 또 IT 업종 종목 중에 캠트로닉스라는 종목 있잖아요. 사실 캠트로. OLED와 관련된 종목. 네. 요 회사가 또 최근에 또 친환경 쪽은 아니지만 또 자율주행 시장 쪽으로 또 진출을 한다라는 그런 이슈도 좀 있었거든요. 많이 준비했어요. 그렇죠. 캠프로. 맞아요. 그래서 캠트로닉스도 결국 이제 어찌 보면은 DMS라든지 유니테스 이런 기업들이 본업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추진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 IT의 역량을 가지고 그걸 응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이제 신환경,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좀 채택을 했기 때문에 캠트로닉스 역시도 뭐 OLED라든지 이런 이제 소재 쪽 그리고 장치 쪽과 관련해서는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요걸 또 자율주행으로 약간 이제 좀 변환을 하는 그런 이제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 캠트로닉스까지 그냥 간단하게 좀 언급을 좀 드리고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뭐 무료 공개 방송이었거든요. 일단 시장 약간 좀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는 시장인데 아, 수요일 전투체육의 날. 네, 오늘은 또 전투체육의 날이기도 하고 또 가족 사랑의 날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맞아요. 오늘은 이벤트가 없으니까요. 무료 방송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일 또 한 주를 마무리를 또 같이 해드리고 어제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제 시리즈 일단 실적 시즌에 이제 데뷔하는 이제 시리즈로 IT 업황을 일단 먼저 좀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목요일은 시리즈 또 2탄 어떤 주제를 할지는 제가 아직 선정을 안 했는데 뭐 제약 바이오가 될지 아니면 또 전기차 쪽이 될지 또 선정을 해가지고 실적 시즌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좀 비빌 수 있는 언덕을 또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준비할 테니까요. 네. 내일 또 오후 4시에 또 무료 공개 방송 시간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 함께 해주신 김영민 매니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